6일 오늘 일본 야구가 다 있는 날입니다. 그죠? 일본 야구하고 크보 두 경기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메이저리그는 샌디하고 애리조나 상당히 좀 좋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좀 똥줄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 박스를 잘 가져왔다. 요렇게 이제 한 박스를 가져왔다. 저는 보통 이제 주력을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눠서 기본빵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요렇게 전체적인 승패라인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애틀랜타는 찬스를 못 살리면서 마지막에 다저스한테 완전 분위기를 줘가지고 내일도 이거 지지 않겠나 싶어. 마지막에 완전히 길을 좀 살려줘가지고 오타니 거르고 배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승패 라인은 상당히 좀 좋았다. 메이저리그 한동안 한 몇 경기, 며칠 조금, 난리 쓰나미가 좀 있더니만은, 요즘엔 좀 얌전얌전히 기록대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일본 야구가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해서 좀 많이 어려운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 잘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는 라쿠텐 대 니오넴의 경기입니다. 일단 양 팀은 어제 이제 휴식을 취했어요. 예, 1차전은 양 팀 타격전 끝에 라쿠텐의 승리를 거뒀고 어제는 휴식을 좀 취했기 때문에 오늘 뭐 불펜들은 다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라쿠텐의 선발은 기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지금 41살이에요. 예, 84년생. 저보다 이제 한 살 형님이시고 이제 바뀌기 전 한국 나이로 41살인데 참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죠? 올 시즌 3.05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여름 구간에도 1점대, 2점대 나름 잘 견뎌주고 있고 퀄스급 먼저리의 기대치는 항상 좀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 특징으로 유명한 건 이제 홈에서 잘 던지는 걸로 유명하죠. 아무래도 홈이 투수 구장이고 피홈런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들한테는 좀 강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장이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최근 3년이면 기시가 39, 41살 시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시즌들에도 2점대 중반대를 찍고 있거든요, 홈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 기시는 홈에서만큼은 정말 좀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오넴 상대로 올 시즌 홈에서 3번 만나서 모두 잘 던졌고요. 예, 퀄스 1번, 퀄스풀 2번. 피홈런은 3경기에서 한 방밖에 맞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니오넴 원정에서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5이닝 4실점 1피홈런으로 좋지가 않다. 좀 놀랍기는 하죠. 예, 니오넴은 리그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수준급의 방망이를 치는 팀인데 이렇게 이제 은퇴를 바라볼 나이에서도 이렇게 니오넴 상대로도 잘 던진다는 거는 진짜 좀 놀랍긴 합니다. 자, 가네무라 쇼마 올 시즌 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예, 6승 5패 ERA는 2.31로 안정적인 성적을 찍어주고 있고 올 시즌 가네무라 쇼마의 특징은 큰 부진이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예, 큰 부진 없이 이제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고 일단 8월 달이 좀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 8월 달에 ERA가 3.20 가장 좋지 않았던 달인 것 치고는 뭐 전반적으로 소소했죠. 최근 두 경기는 1자책점씩만 기록을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조금 올리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구위가 좀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앞선 두 경기들을 보면은 삼진도 7개, 8개 이렇게 뽑아내면서 그래도 8월 달에 좀 부진을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쿠텐 상대로 작년과 올 시즌 이제 8번이나 만났어요. 좀 많이 만났죠, 그죠? 예, 8번이나 만났는데 벌써 3승 무패. ERA가 1.38. 그리고 라쿠텐 최다 실점 경기는 8경기 중에 2실점 경기였다. 나머지는 다 잘 던졌다. 자, 이렇게 쭉 선발 투수들을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점이 왜 7.5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그죠? 일단 1차전에서 양 팀 다 방망이를 좀 많이 쳤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양 팀들이 붙었을 때 다득점 경기가 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기는 많이 나온다는 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몇 가지 좀 뜯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은 라쿠텐은 제가 늘 방망이가 기복이 좀 심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굉장히 좀 크고 좋을 때는 미친 듯이 때리기도 한다. 신시내티처럼. 예, 근데 라쿠텐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홈에서는 조금 좀 방망이가 좀 아쉬운 팀이거든요. 예, 홈은 아무래도 이제 투수구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팀이 만났을 때는 다득점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선발 투수들은 그래도 강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키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강점이 있고, 홈에서 니오넨 만났을 때도 거의 뭐 잘 던졌고, 거의가 아니라 세 경기 다 잘 던졌죠. 예, 가네무라 쇼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폼 뭐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라프텐 상대로도 어느 정도 강점을 보여줬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강했던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선수들 상대전적 경기도 다 찾아봤거든. 7.5 오바 경기가 있는지. 일단은 키시는 4경기 중에 7.5바 경기가 하나도 없어. 음. 그리고 가네무라 쇼마는 라쿠텐전 4경기 중에 7.5바 나온 경기가 딱 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일단 1차전에 양 팀이 빠따를 좀 많이 쳤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언더를 봄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지만, 선발 투수들의 기대치는 그래도 한번 언더를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 올 시즌 데이터도 그렇게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좀 해볼 만한 요소들은 좀 있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라쿠텐이 1차전에 좀 방망이를 좀 많이 때렸다는 부분들, 예, 그리고 선발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저는 가네무라 쇼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예,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불펜 사이드로 가면은 라쿠텐보다는 그래도 니오넴이 좀 기대치가 있고, 빠따는 라쿠텐이 1차전이 좀 치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기대치는 니오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니오넴 승사이드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언더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셔라. 요즘에 일본 야구가 불펜에서 방아가 좀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언더를 보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오늘 또 낮 경기이기도 하고, 예,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언더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브 대 찌바. 세이브가 어제 경기도 터트리면서 이제 위닝 시리즈를 확정 지었습니다. 예, 올 시즌에 홈에서 지바롯데 상대로 승리가 없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2승을 거두면서 좀 분위기를 좀 타고 있고요. 지바롯데는 어떻습니까? 예, 빠따가 답이 없다. 빠따가 답이 없다. 그냥 뭐 소토 해줘 못 됩니다 그냥. 예. 이 팀도 어쨌든 오카이로미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방망이가 뭐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의 지바롯데 방망이는 좀 답답하다. 심지어 소토가 지금 타격감이 좋은 시점인데도 좀 아쉽죠, 그죠? 어제 6안타 1득점. 자, 오늘 선발은 타케우치가 나옵니다. 최근 개인 4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8월 달에는 이 선수가 데뷔 이후에 가장 좋지 않았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신인 선수기는 한데 시즌 초반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어땠습니까? 신인왕은 거의 뭐 확정이고, 예, 이거는 뭐 사무라상도 노릴 만한 선수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선수인데 8월 달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4경기에서 1승 3패, ERA 4.88, 피홈런도 3방이나 허용을 했음. 그리고 이제 9월 달 2경기에서 조금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니오넴 상대로 5.1이닝 1자책, 소뱅 상대로 7이닝 2실점하면서 조금 좀 폼을 회복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즌 초반에 그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시즌 초반에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점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타케우치가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한 부분은, 첫 번째는 이 선수가 구위가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신인이고 이제 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만한 타이밍이잖아요. 구위가 강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피홈런적인 문제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선수의 장점이 높은 타점하고 디셉션 쪽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슬슬 타자들이 좀 적응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반대는 타나카 하루야.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이제 3경기 선발 등판을 했고요. 2군에서는 1승 2패, ERA 2.73, 구인당 삼진 9.1개, 볼넷 2.7개. 2군에서 뭐 나름 괜찮은 성적을 찍고 1군에 올라왔습니다. 1군에서 3경기는 전체적으로 쏘쏘했다. 1승 1패, ERA는 2.40. 니언의 원정에서 5이닝 5실점 무자책 경기가 있었음. 최근 2경기 연속 피홈런이고요. 이 선수는 3라운드 좀 지명을 받은 선수인데 드래프트 당시의 어떤 평가가 그 해 드래프트가 좀 아쉽다는 좀 평가가 있었던 만큼 3라운드에 지명될 만한 선수인가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2군에서의 성적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1군에서 기회를 받았고, 근데 지금 1군에서 3경기를 던졌기 때문에 판단은 조금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닝은 평균 5이닝 정도 먹고 있으니까 이닝을 그 정도는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바롯 때 불안한 불펜들이 좀 나오겠죠.
자, 선발 매치업은 일단은 그래도 뭐 타케우치입니다. 그죠? 타케우치가 최근에 조금 좀 폼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타나카 아로야보다는 그래도 기대치가 높은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타케우치 사이드, 세이브 사이드에서 조금 리스크로 보여지는 거는 타케우치가 최근에 피홈런이 좀 많다는 부분들이에요. 예. 근데 지바로 때가 지금 솔직히 연타 이런 걸로 지금 점수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연결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피홈런 부분이 조금 좀 리스크는 좀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폴란코나 뭐 소토 같은 타자들한테 투런, 쓰리샷 뭐 이런 거 맞으면은 경기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타격감 면에서도 사실 세이브도 좀 그저께 경기는 좀 그렇긴 그랬지만은 지바로 때보다는 타격감이 좀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발에서의 좀 우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세이브 역풀 5.5는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미우리 대 쪼니치. 자, 이 경기 일단 영구입니다. 제가 라이브 스코어 알바 친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요즘에 역배 폼이 많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최근에 또 정배 많이 뜨더라고.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미신 같은 거죠. 미신 같은 거. 최근엔 그래도 좀 정배 많이 뜨더라고. 자, 일단 요미우리는 어제 경기에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건 오카모토가 홈런을 하나 때렸다는 부분들이에요. 오카모토가 최근에 뭐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간만에 홈런을 하나 쳤다. 손맛을 한번 봤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팀의 중심 선수기 때문에 캡틴이고 그리고 어제 경기는 요시카와 나오키가 이제 4타점 맹활약을 하면서 경기를 원사이드하게 잘 가져왔던 요미우리입니다. 주니치는 최근에 좀 특징들은 그래도 불펜에서 실점들이 좀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그죠? 불펜에서 실점들이 좀 나온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어제 이제 안타는 14만타. 요미우리보다 많은 안타를 때려냈는데 3득점. 최근에 주니치가 이런 모습이 많아요. 그죠? 안타는 많이 때리는데 득점력은 좀 아쉬운 주니치 특유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선발들이 조금 좀 약한 선발들이 나옵니다. 일단 아카오시 유지는 스윙맨이에요, 스윙맨. 스윙맨이란 뜻은 뭡니까? 선발과 불펜을 왔다 갔다 한다는 선수죠. 스윙맨이고 이제 롱 자원인데요. 이제 직전 경기 선발이 좀 흔들리면서 뒤에 붙었거든요. 4.2이닝 1실점으로 이제 호투를 했고 아무래도 스윙맨이다 보니까 이닝이 팀 기대치는 조금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5이닝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작년 대비 삼진 능력이 좀 반토막이 나면서 아무래도 좀 불안정성이 커진 경향이 있는 아카오시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니치 상대 성적은 뭐 쏘쏘했고 올 시즌 성적은 뭐 3점대 초중반 정도 찍고 있고 그냥 5이닝 정도에다가 뭐 기대치는 뭐 그냥 그렇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츠키라 유타 올 시즌 데뷔한 신인이고요. 이제 5경기 선발 등판을 했고요. 1승 2패, 이하리는 3.90으로 뭐 쏘쏘하고요. 데뷔 후 3경기에서는 좋은 피칭 내용을 보였는데 최근 원정 2경기에서 4실점, 6실점으로 좀 크게 흔들렸어요. 이 경기들을 좀 뜨리다 보면은 요코하마 원정, 야쿠르트 원정이었어요. 예, 빠따가 좋은 팀들 그리고 야쿠 원정 같은 경우에는 좀 타자 구장이죠. 좀 난이도 높은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은 좀 고려를 해줄 만한데 일단 볼질도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확실히 이 선수도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5경기 샘플인데 2경기는 1승 ERA 빵 원정 경기 3경기에서는 2패 ERA 6.88 원정과 홈의 차이가 정말 크게 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오늘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요미 원정은 이제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맹점은 있는 것은 앞선 3경기 원정이 전부 야외구장이었어요. 예, 요코하마 2번 그리고 야쿠르트 1번 이렇게 갔으니까 야외구장이죠. 근데 본인의 홈구장은 어디야? 반테린돔이잖아. 반테린돔이고 여기는 도쿄돔이잖아.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본인 홈하고 좀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요 원정의 약점이 좀 덜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음. 자, 선발들은 약간 불안하죠, 그죠? 예, 불안불안한 선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양 팀 다 조금 좀 방망이를 좀 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는 경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두 선수 다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불펜 싸움에서도 좀 치열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근데 주니치가 최근 경기들에서 불펜 쪽에서 약간 좀 실점들이 좀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니치 사이드에서도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결국에 안타는 주니치가 더 많이 치고 있는데 득점력이 좀 아쉽다는 이런 부분도 주니치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선발들이 둘 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아카우시 유지가 조금은 낫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요. 예, 승패 라인은 저는 요미우리 사이드 정도 보겠습니다. 예, 요미우리 승마 6.5는 안다. 6.5는 안다. 양팀 다 박마이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자, 다음은 한신대 약구의 경기입니다. 일단 투수전으로 전개됐어요. 어제는 한점 차 승리를 거뒀고 두 경기 연속 1점 차 승리라는 점은 확실히 한신 사이드에서 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신 불펜 쪽에서 여기가 이제 필승 라인들이 이시, 게라, 이와자키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와자키가 요즘 조금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한두 점 차 승부 때 이와자키의 문제가 한번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최근 폼이 좀 아쉽더라고요. 음. 야쿠르트는 이제 뭐 비슬리에게 선취점을 좀 잘 뽑아냈는데 이제 그게 전부였고, 근데 비슬리는 좀 빡센 투수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죠. 이렇게 못 치는 게. 자, 오타키. 최근 개인 2연승이고요. 이제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그리고 준시 상대로 5이닝 1실점 수트. 이 선수가 상대 전적이 좋은 팀들이 몇 팀 있는데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굉장히 잘 던지는 걸로 유명하고, 야쿠르트 상대로도 유독 좋았어요. 예, 역대 8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7승 무패, ERA가 3.04. ERA가 좋진 않은데 8경기 등판에서 7승이면 좀 유난히 좀 잘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야쿠르트는 유난히 좀 잘 풀렸고 뭐가 좀 잘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실점도 좀 꾸준히 좀 내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승훈이 따라줬다는 부분들에서 오늘 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올 시즌 홈에서는 ERA가 2.37로 홈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 일단은 오타케 같은 투수들하고 야쿠르트 방망이 같은 투수들의 상성은 양쪽 다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매치업은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오타케 같이 구위가 약한 선수들은 피홈런을 맞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야쿠르트가 좀 장점이 있겠죠. 근데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의 특징은 보통 달리기가 느리고 스윙이 크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구에 장점 있는 선수들 상대로 땅볼이나 병살 이런 것들 많이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쪽 다 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가와 야스히로 간만에 이제 1군 복귀전이고요. 이제 8월에도 한번 복귀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주니치 상대 5.1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선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키가 굉장히 작아요. 예, 171인가 그래. 야마노 타이치만에. 근데 이 선수가 키 작은 선수 중에서는 볼바라는 죽이는 선수긴 합니다. 예, 공이 그냥 쫙쫙 들어가는 그런 맛이 좋은데 올 시즌 폼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 시즌 성적이 좋지가 않다. 2군에서 이제 8경기를 등판을 했는데 2군에서 4.42로 썩 인상적인 성적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군에서 9인당 삼진도 4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2군에서 그래도 커트라인으로 보려고 하면 최소한 7개 이상은 나와야 돼. 그래야 1군에서도 어느 정도 먹히는 구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2군에서도 이 정도 삼진 비율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한신도 뭐 타격감이 꾸준히 괜찮기 때문에 오가와도 좀 위험하다. 역시나 뭐 선발들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좀 보여지죠. 근데 아무래도 오타케가 조금 더 기대치는 좀 높다고 봐야 되고, 오가와 야스히로는 2군에서의 성적도 좀 다소 아쉬움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근데 양 팀 다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누가 먼저 털려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죠? 누가 먼저 털려도 이상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의 강점도 있었고 그래도 오타케가 조금은 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경기가 전형적으로 선발이 한쪽에서 꽝 터지면은 그냥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불펜 체크는 하나 해드려야죠. 일단 게라가 오늘 나오면 3연투이기 때문에 조금 나오기가 조금 그런 일정이죠. 일본 야구는 3연투를 웬만하면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게라가 좀 나오기가 어렵고 오늘 불펜 사이드에서는 이와자키가 저는 조금 좀 불안하긴 해요. 이시, 뭐 이와자키 이런 선수들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한신 승
6.5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 대 요코. 어제 경기는 요코가 일단 그 득점 찬스들을 너무 못 살렸죠, 그죠? 예, 어쨌든 상대 호수비 그리고 또 잘맞정 그리고 본인들이 또 찬스를 못 살리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넘어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제 히로가 최근에 득점력이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는데 어제 이제 대폭발을 했죠. 예, 홈에 들어오면 이제 방망이 기대치가 그래도 좀 높아지는 히로인데 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던 경기. 연패를 한번 조만간 끊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어제 경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어제 좀 아쉬웠던 경기죠. 자, 오늘 선발은 마사토 모리시타가 나옵니다. 일단 최근 두 경기 연속 좀 부진한 모리시타예요. 예, 직전 경기는 홈에서 엄청 강점 있는 홈에서의 경기였는데도 5.2이닝 4실점 1홈런으로 좀 아쉬운 성적을 찍었고요. 근데 직전 경기 던지는 걸 제가 봤는데 구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구위가 너무 안 나와. 구위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쉬웠던 직전 등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직전 경기 폼으로 나오면은 저는 오늘도 좀 위험할 것 같아. 어, 근데 직전 경기 폼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긴 하죠. 예, 근데 직전 경기 폼으로 나오면은 오늘도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요코하마 상대 두 경기는 잘 던졌고 한 경기는 탈탈 털렸고 가장 최근의 경기죠. 제가 최근에 두 경기 부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요코하마전이었습니다. 아무튼 직전 경기 조금 좀 아쉬웠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와? 한폴락 됐어? 아즈마 역시 뭐 직전 경기 좀 좋지가 않았죠. 예. 한신 원정 가가지고 5이닝 5실점 10피안타 1피홈런으로 좀 좋지 않았고 이 경기 좀 그 심판 판정이 좀 애매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멘탈이 좀 털린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직전 경기 좀 좋지 않았다. 이 선수 특징은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리죠. 이닝팅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고 요코하마가 불펜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아즈마가 나왔을 때 요코하마는 승률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확실히 본인들의 약점을 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투수니까. 단점은 이제 피홈런이 좀 꾸준히 좀 있는 편인데 피홈런만 맞지 않으면은 그래도 콜스풀 언저리의 기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로시마 상대 최근 10경기 5승 2패 ERA 1.68 상당히 강했죠. 10경기에서 피홈런 2방. 아무래도 아즈마는 히로시마 상대로는 상성이 좀 좋다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히로시마는 홈런 쪽에서는 조금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즈마는 피홈런을 안 맞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던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성이 좀 괜찮은 편이다. 어쨌든 선발들은 뭐 둘 다 팀의 야 맞다. 어제 부상이야? 유다이? 야마모토 유다이? 어제 좀 세게 여기 세게 맞았거든. 빠따 치다가 오늘 못 나와? 근데 야마모토 유다이가 전담 포수인가? 그냥 주전 포수 아니야? 어, 어제 좀 세게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벤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올 수 있겠네. 그 친구가 빠따도 잘 치거든요. 라이징 스타고. 포수인데도 빠따를 잘 쳐. 아직 연차도 얼마 안 되는 선수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일단 선발들은 두 팀 다 뭐 에이스급 선수들이죠. 에이스급 선수들인데 약간씩 불안 요소들이 좀 나왔던 최근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리시타는 직전 경기 폼으로 나오면 저는 틀림없이 쳐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폼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근데 직전 경기 폼은 구위가 완전히 좀 맛이 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즈마는 이제 뭐 피홈런 이슈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 이 경기는. 그죠. 에이스급 선수들인데 최근에 조금 좀 부진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뱅클도 있었죠, 그죠. 어제 이제 몸에 맞는 공들이 조금 나오면서 양 팀 다 조금 좀 그랬고, 어제 히로 감독이 화나가지고 막 뭐라 했고, 요코하마 위기랑 존나 싸우더라고. 요코하마 그 불펜 잘 못 던지는 애 있잖아. 걔가 뭐 감독이랑 싸우더라고. 일본 야구에서는 그러면 안 될 건데 아무튼 뭐 뱅클도 있었고 아무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승패 라인을 본다고 하면 전 요코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코가 어제 방망이도 아쉬웠고 부상 이탈한 선수도 있고 히로시마가 어제 홈에서 한번 좀 기운을 좀 냈다는 부분들 근데 선발 쪽에서는 저는 요코가 조금 낫다는 생각은 좀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다 음.
그래도 저는 요코 승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 승마 5.5는 오바. 다음 경기는 오릭스 대 소뱅. 오릭스는 어제 좀 끔찍했죠. 예, 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오릭스가 불펜에서 좀 불안감이 있고 미야기는 이제 이닝 팀 기대치가 높은 선수잖아. 미야기가 그마이 잘 던져줬는데 아우 결국에는 불펜에서 또 터져서 쳤죠. 예, 그리고 뭐 번트도 잘 안 되고 본인들이 해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소뱅은 최근 6연승 타격감이 물이 올라와 있고요. 이제 수준 높은 투수들을 상대로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야마시타 슌페이타 그리고 카스티오 미야기는 못 치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폼이 좋은 선발들 상대로도 탈탈 털어먹었다는 부분들은 오늘 경기를 좀 기대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 경기를 그 고려할 때 최근에 제가 소프트 경기를 건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프트 경기가 왜 사실상 뭐 우승을 거의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 뭐 라인업을 좀 놔버리고 경기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소프트뱅크 경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타니가 나오고요. 이제 직전 경기 소타니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예. 최근에 소타니를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경기별로. 한 경기는 좋고 한 경기는 좋지가 않고 실제로 던지는 걸 봐도 오늘 좀 구위가 좀 그런데 요런 경기들이 최근에 좀 덜어 있어. 그래서 확실히 좀 아쉽다. 아무래도 이제 신인 선수고 이제 2년 차잖아요. 이제 2년 차인데 1군에서 올 시즌 이제 100이닝을 넘긴 첫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선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치가 정말 높은 선수고 공의 구위도 상당히 좋고 좋은 변화구도 가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폼은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올 시즌 소뱅 상대는 두 경기 모두 패전이 됐고요. 6이닝 1자책 경기가 한 번 있었고 5이닝 3자책 경기가 한 번 있었고 정말 기대치가 높은 선수고 잘 던지는 선수고 앞으로 팀의 에이스가 될 만한 선수인데 최근에 폼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최근에 소타니보다 조금 기대치가 높은 선발들도 지금 다 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공략을 좀 당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소뱅이 그 라인업에서 힘을 쫙 빼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이시카와 시우타 최근에 복귀 이후에 좀 안정적인 피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복귀 이후에 4경기 등판을 했고요. 3승 무패, 자책점은 4경기 통틀어서 3점 뿐이었고 볼질도 딱 한 개만 나왔다. 제구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오릭스 상대로 역대 좀 괜찮았던 전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 선수가 작년하고 재작년 성적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폼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좋은 폼이 언제까지 갈지는. 오릭스가 빠따를 그냥 안 치더라고. 빠따를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는 수준이야. 그래서 이 어쨌든 최근 4경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시카와 시우타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오릭스 빠따를 상대하기 때문에. 일단 어제 연장 승부를 갔잖아요. 그죠? 어제 연장 승부를 갔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불펜 소모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근데 목요일 날 양 팀 다 경기들을 한 번씩 쉬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불펜 일정 소화에는 큰 무리가 없는 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 팀 다 불펜이 불안한 건 매한가지인데 오릭스는 소뱅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릭스는 지금 불펜이 나올 때마다 지금 소뱅에 공략을 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경기 후반에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 경기는 소뱅이 뭐 그냥 경기를 좀 제대로 진심 모드로 치른다고 하면은 소뱅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소타니도 좀 그렇고 이시카와 슈타도 좀 기대치가 있고 그리고 뭐 오릭스 방망이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소뱅이 진심 모드로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소뱅이 괜찮아 보이는 배당도 괜찮고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최근 연승 구간이 좀 길었다는 부분들에서 소뱅이 좀 한 번쯤 또 이렇게 힘을 빼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기는 좀 라인업 같은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소뱅 경기치고는 배당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뱅 승마 6.5는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 대 키움.
크보까지 쭉 가볼게요. 일단 두산은 토요일 KT전에 1점차 승리 중요한 경기를 좀 가져갔고요. 이제 타격감은 여전히 좀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두산의 타격감이 좀 안 좋잖아요. 이제 한번 좀 올라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꺼져 있긴 해요. 지금은 너무 꺼져 있긴 하다. 키움은 기아 상대 10득점이 폭발하면서 최근 타격감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라조빅 이 친구가 뭔가 잘 던질 듯, 뭐, 인상적인 모습을 좀 못 보여줘요. 예, 분명한 건 구위가 리그에서 최상급 구인 거는 맞고, 삼진 능력도 이닝당 하나 이상을 넉넉하게 좀 뽑아주는 그런 구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 볼질이죠, 볼질. 예, 경기당 평균 거의 두 개, 세 개를 그냥 볼질을 줘버리니까 안정적인 피칭을 좀 기대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예, 보면은 실점들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직전 경기도 키움 상대였고 3.1이닝 3실점 패전이 됐고 두 경기 연속 이닝도 좀 못 먹어주고 있고 저는 이 선수가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구 문제 때문에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9위만큼은 진짜인데 경기 던지는 걸 보면 이 상체가 이렇게 많이 까디집어져. 이렇게 많이 까디집어지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구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아무튼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볼질 때문에. 구위는 좋고 볼질이 많은 전형적인 외국인 선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김유나 최근에 꾸준하게 실점들이 나와요. 최근에 기대치는 진짜 뭐 바닥으로 가 있습니다. 최근 4경기를 보면은 연속 평균 5실점 4경기에서 평균 피홈런도 4경기에서 5방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윤화가 조금 던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로테를 돌게 하는 거잖아요. 예, 돌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확실히 윤화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려서는 이닝은 조금 끌어준다. 이닝은 조금 끌어준다는 장점이 있고 두산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투로 좋은 기억이 한 번 있다. 정도가 이제 김윤아 사이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서 일단 요 매치업은 이거죠. 김윤아도 안 좋아 상태가. 그리고 두산 빠따도 안 좋아. 누가 더 안 좋냐의 싸움인 거죠. 예, 누가 더 안 좋냐의 싸움. 상대 전적은 9승 6패, 홈에서는 4승 4패로 조금 좀 고민스럽죠, 이 매치업이. 그죠? 일단 최근에 타격감만 놓고 봤을 때는 키움이 더 낫고요. 그죠? 키움도 최근에 불펜들이 그런 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불펜에서도 아주 밀린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두산 상대로. 예, 좀 밀리긴 밀리죠. 예, 근데 사실 유나도 뭐 경기당 평균 5점을 주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들어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발라조비 이거 경기당 볼질 2개 3개 하는데 이거 아유 여러분들 이거 배당이 1.22를 받았거든요. 1마인 팀구면 1.49, 2마인 팀구면 1.80이야. 이거는 들고 갈 수가 없는 경기죠. 그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길 확률은 두산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두산이 지금 계속 타격감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 김연아도 꾸준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이 이길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배당이라고 하면 역배를 찍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역배 배당이 3.16이거든요. 이런 거는 못 먹어도 단폴로 한번 튕겨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근거가 없진 않죠, 그죠? 유나가 뭐 두산전에 한번 잘 던졌고, 두산의 타격감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키움이 지금 빠따를 상당히 잘 치고 있고, 심지어 어제 경기는 기아도 이겼습니다, 그죠? 기아가 요즘 거의 지질 않는 팀인데, 기아 상대로도 이겼다는 부분들.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요거는 뭐, 단폴 같은 거는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요. 예. 어쨌든 두산 정배는 못 간다 이 경기는 배당 때문에 키움 역풀 9.5는 오바를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약간 좀 빤히 보이는 오바고 양팀 만났을 때 다점 경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 경기는 KT 대 기아입니다. KT 대 기아. 일단 기아도 이제는 소뱅하고 조금 좀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죠? 기아도 지금은 뭐 이제 뭐 넉넉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를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빡세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일단 라인업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잘 하고 가시는 거를 일단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뱅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팀들을 우리가 배팅을 할 때 약간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그죠? 경기가 조금 리드를 잡히고 이러면은 경기를 확 나버릴 수도 있고 올 기아 휴식 준다고 떴나 보네.
음, 기사가. 근데 백업들도 좋긴 하더라. 변우혁이나 이창진 이런 애들도 나오면은 경쟁력이 있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죠? 예, 기아나 소뱅 경기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라인업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KT는 경기 하루 쉬었고요. 두산 상대로 1점차 패배, 17루하고 1득점. 황재균 또 너냐? 기아는 이제 간만에 패배를 당했고요. 양현종이 좀 흔들렸고 임기영이 좀 막지 못했고. 난 근데 임기영 좀 그렇게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닝 먹을 때는 이닝 히팅이 필요할 때는 좀 쓸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주자가 좀 있고. 그럴 때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올 때마다 맞는데. 자, 일단 벤자민은 직전 경기 NC 상대 5이닝 6실점 좀 쑥스러운 승리를 가져갔죠. 이 경기에서 피홈런을 4방이나 허용했습니다. 4방이나. 쿠에바스하고 더불어서 올 시즌 아주 뭐 장난꾸러기 중에 한 명이죠. 기복이 정말 심하다. 잘 던지는 날에는 좀 꽉 막아주기는 하는데 기복이 올 시즌 너무 심하다. 상대 전적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납니다. 한 경기는 6이닝 2실점 1자책, 한 경기는 6.1이닝 4실점으로 좀 한 경기는 잘 던졌고 한 경기는 못 던졌고 이 선수 특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타자 상대 피홈런 문제가 있다. 피홈런 헤이수스하고 아주 비슷해요. 올 시즌 피홈런을 21방이나 두드러 맞으셨고 우타자 상대로 15방을 맞으셨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벤자민은 서드 피치가 약하기 때문에 우타 상대 몸쪽 승부를 많이 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몰렸을 때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헤이수스하고도 아주 공통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뭐 미야기도 약간 이래요. 미야기가 뭐 피홈런을 많이 맞는 건 아닌데 우타 승부 몸쪽 승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거든, 형들. 크로스 형태의 자완들은 이 우타자 몸쪽을 던졌을 때 제구만 잘 된다고 하면 진짜 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공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깊이. 그러니까 우타자들이 요거를 요 각도가 치기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그게 가운데로 몰리면 너무 치기 좋은 공이 되거든요. 우타자 상대로.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죠. 이 크로스 형태의 자완들은 거의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팡 동아 직전 경기 키움 상대 5이닝 무실점 승투. 한 번씩 이렇게 잘 던지는 경기들이 있죠. 황동아. 잘 던지면 5이닝 무실점, 1실점 정도 좀 찍어주고 있고 좀 안 좋을 때는 한 3, 4실점 탈리고 있고. KT 상대 올 시즌에는 좋았습니다. 세 경기 등판에서 1승, ERA가 0.71. 일단 뭐 벤자민만큼 피홈런이 좀 많은 편은 이제 좀 단점이라고 좀 볼만하고요. 이 선수 장점은 슬라이더가 좋아요. 슬라이더가 리그에서 좀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좋아. 그래서 우타자들한테는 좀 장점이 좀 있는 편이고, 근데 이 슬라이더가 몰렸을 때 이제 피홈런이 좀 많기는 많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더만큼은 리그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각도가 약간 옆에서 나와가지고 슬라이더가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횡으로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 전적은 7승 8패, 홈에서는 1승 5패. 홈에서 유독 기아에게 약했던 KT.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선발은 솔직하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일단 벤자민은 고점이 나왔을 때 벤자민은 뭐 아무리 기아라도 치기 힘든 공을 던지는 게 맞는데 고점이 안 나오는 이상의 벤자민은 기대치가 그냥 그렇거든요, 그죠? 피홈런도 많이 두드려 맞고 그리고 기아 빠따를 상대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황동아도 뭐 기대치가 아주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KT전에 잘 던진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번씩 5이닝 무실점 이런 경기들도 좀 찍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선발들은 좀 비슷비슷한데 벤자민이 조금 낫다 뭐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죠? 기아가 오늘 운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배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라인업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황동화가 조금 뭐 점수를 줘. 그러면 뭐 벤자민도 득점 좀 받고 이러면 경기를 좀 놔버릴 수도 있죠. 근데 기아가 백업 자원들도 좀 괜찮거든요. 백업 자원들도 괜찮고 불펜의 양도 많은 팀이라 가지고 뭐 기아가 오늘도 뭐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기아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기아 역풀 11.5는 언더 정도 한번 볼게요. 저는.
자, 오늘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코멘트는 여기까지.